LG와 SK 사이에 벌어졌던 배터리 소송이 LG 측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SK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판결 내용 분석부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횟수로 따져보니까 이제 3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 소송이 그동안 진행돼 왔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성종 기자. 네, 현지 시간으로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설 연휴 첫날이었죠. 11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ITC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배터리 셀, 그리고 모듈, 팩과 관련한 부품 소재의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한 것입니다. 배터리 셀, 모듈, 팩과 관련한 부품 소재 일체가 수입 금지 대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ITC는 당초 공급이 예정됐던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 배터리 부품 소재에 대해서는 4년 동안, 그리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배터리 부품 소재에 대해 2년 동안 각각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미국에 있는 포드 공장이나 폭스바겐 공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그 유예 기간 사이에 배터리 공급사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 ICT라고 했던 것 같아요. ITC입니다. 양사 간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이 소송이 미국 ITC에서 진행이 된 만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 판결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60일 정도 심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 60일,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났으니까 4월 11일까지가 합의할 수 있는 데드라인, 골든 아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합의금 규모에 대해서 양사 간의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협상을 사실 소송 중에도 진행을 계속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대로 합의금 규모를 제시를 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2조 원에서 3조 원대 안팎을 제시했다라는 설이 크게 났었습니다. 양사 CEO가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 합의금 규모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도 이 합의금 규모에 대해서 관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합의금 규모가 한 3조에서 5조 원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LG 쪽에서 2조 원대를 했을 때는 결렬이 됐었는데 어떻게 이 규모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이 ITC 소송 패소를 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해서 이 손해를 입은 것의 200% 정도까지 최대 한도로 징벌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갖춰지고요. 또 지금 ITC에 제기하는 소송과 별개로 LG가 SK 쪽에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이 영업비밀 침해 그리고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또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까지 합산을 한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송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비용 역시나 소송 과정에서 한 수천억 대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사가 아마 합의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미국 쪽의 포드라든지 폭스도 그렇고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들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이 이렇게 이런 전력을 소모하는 이런 것은 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잘 합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다른 또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나 봤더니 역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이 항소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살펴보면 일단은
일단은 행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에 삼성과 애플 간의 다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기업인 애플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만 네. 그건 이제 특허권 침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소송이었고요. 네. 이번 영업비밀 침해권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고 또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좀 그나마 기대했던 것이 미국의 포드 공장이나 폭스바겐 공장에 SK 이노베이션이 공급하는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뭔가 조금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번 ITC의 판결을 보면 일단 미국 포드 공장과 폭스바겐 공장에 대해서는 수입 유예 기간을 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전망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항소 가능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봤더니 60일 안,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항소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SK 이노베이션의 항소 실익이 크지 않다, 항소 실익이 거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항소 기간 중에도 수입 금지와 또 영업비밀 침해 중지 효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뭐 항소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네. 또 그간에 최근 10년간 그 수입 금지 명령이 나왔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살펴보니까 6건이었는데 그중에 5건에서 항소가 진행됐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더라라는 것들도 참고할 사항이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SK 이노베이션으로서는 역시 합의에 적극 나서는 것이 최선의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조지아주의 이제 1공장에 이어서 2공장까지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지금 시나리오도 궁금해집니다. 김종욱 기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 2곳을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약 3조 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두 공장은 각각 내년과 내후년 완공해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서 그 계획의 차질이 좀 불가피해졌다고 보이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양산이 불가피해지니까 거의 3조 원 가량을 허공에 날릴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업계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두 공장이 각각 폭스바겐과 포드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는 포드 전기차 관련 부품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의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때문에 양산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공장 완공 후 약 1, 2년 정도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물론 이 유예 조치 이후에는 좀 공급이 불가피해지니까 결국은 SK 이노베이션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좀 중대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양 그 기업의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모습인데 이해라 기자, 앞으로 주가 전망이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사 지금 주가 전망, 주가 모두 엇갈리는 네, 그런 네.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예비 판결부터 SK 이노베이션 쪽에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죠. 그런데 이 예비 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최종 판결 SK 이노베이션 쪽의 패소 쪽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상이 좀 충족되는 결과가 나와서 투자 심리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LG 화학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런 주가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표로 만나보실 텐데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합의금 합의할 때 현금이 유입이 되면 긍정적이고 또 이번 판결 결과로 인해서 배터리 산업 내 입지가 좀 공고히 다져지는 그런 결과라는 데에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SK 이노베이션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삼성증권 쪽에서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업 영속성을 저해할 만큼의 우려는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합의금이 사업이라든지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투자 고려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CATL은 아마 이 상황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을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 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 기대해 보겠습니다.